동생이 이제 여자친구랑 임신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 모두가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빚으로 다 도와주다 보니까 점점 대출을 또 받게 되고. 안녕하세요, 김민선 변호사입니다.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여자분이세요. 그리고 서울생법원 신청을 당연히 했겠죠. 서울에 사시니까. 그 다음에 월세에 사시고 계셨고요. 30대 초반에 결혼 안 했어요. 그럼 보세요. 월세, 그 다음에 결혼해서 미성년 자녀. 이게 대표적인 추가생계비예요. 대표적인 추가생계비. 근데 결혼 안 하셨고 월세를 사니까 월세 일부 정도만 추가생계비로 인정이 되겠죠. 직장인 230만원 소득이 있다.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은 230만원에서 125만원을 빼니까 한 105만원 곱하기 36개월 3,600, 3,900 요 정도 갚는 변제 계획안이 되게 통상적인 건데 이분은 그거보다 훨씬 덜 갚아요.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. 일단 총 채무액은 5,500이었고요. 뭐 딱히 뭐 주식이나 도박 이런 거 없었어요. 그냥 생활비가 모자라서. 많은 채무자들이 가족들 빚을 좀 대신 갚아주는, 아니면 어려운 가족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것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하긴 좀 그렇지만은 요분도 마찬가지예요. 전부 다 신용채권이었고, 그 다음에 최근 채무, 보통 저희가 최근 채무를 6개월 정도 본다 그랬죠. 그 최근 채무가 한 2천 정도 됐었고요. 다만 최근 채무라 하더라도 한 3회 이상 원리금을 갚았다거나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최근 채무라고 하더라도 사실 회생 진행하는 거랑 큰 뭐 상관은 없습니다. 그다음 재산 한 400만 원 뭐 이 정도 있었고, 퇴직금 430만 원, 적립형 퇴직금은 2분의 1 정도 이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10원도 청산가치로 반영이 안 돼요. 그거는 회사의 보수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만원을 벌면 한 105만원씩 36개월을 갚아야 되는데, 이분은 어떻게 갔냐면요, 1인 생계비가 125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월세로 이분이 한 40만원 정도를 추가로 뺐어요. 왜냐? 서울은 집값이 비싸잖아요. 서울은 월세가 비싸단 말이죠. 그래서 보증금 1000에 70이었으니까 보증금 1000은 어떻게 돼요? 서울에서는 보증금 5,500만원까지 2023년 기준으로 면제재산 처리가 되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됐고, 월세 70만원 중에 한 20만원 정도는 이 최저생계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만원에서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추가생계비를 인정을 해줘요. 그래서 이분은 39만원 정도가 인정이 됐고,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서울행정법원에서 만 30세 미만의 청년 채무자들한테는 변제율이 20%가 넘어가는 선에서는 24개월로 변제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이 신청할 때 만 30세가 딱 안 됐었어요. 딱 안 됐어. 그래가지고 24개월로 저희가 월세 추가생계비랑 그 다음에 24개월 단축된 이 변제 기간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넣었는데 그냥 뭐 무리 없이 인가가 났습니다. 그래서 총 변제율이 28% 정도, 우리가 5,500만원을 빚을 졌으니까 총 감돈이 1,600 정도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인가가 났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분이 통영에 원래 사셨어요. 통영에, 고향이 통영인가봐. 그리고 이제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무일푼으로 만약에 서울에 올라오면 얼마나 돈 모으기 힘들겠어요.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얻기 위해서 대출도 좀 받고 생활비 하면서 좀 돈도 좀 쓰고 하다가 동생이 사고 쳐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신혼집 뭐 마련하고 이런 것들도 빌려주고 하는데 누나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. 동생 꼭 그 돈을 갚길 바랍니다. 지방엔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그 수도권에 올라가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, 집 보증금을 일단은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출을 받고 취업을 하면서 갚을 생각으로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대출을 또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29살이었고 동생이 27살이었는데, 동생이 이제 여자친구랑 임신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 모두가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동생한테 조금 도와주기는 했었어요. 빚으로 다 도와주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.
올라오자마자는 바로 취업이 안 되고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도 이제 생활비도 써고 해야 되는데 못 낼 때가 있으니까 이제 보증금에서 깎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다 되면은 50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못 냈던 거는 까고 나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사 갈 때는 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채워서 또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되었었던 거예요. 한 달에 한 142만 원 정도가 이제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대출금이었는데 이제 그게 66만 원으로 아예 확 줄어들어서 정말 이 생활적으로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 거는 맞고 오늘 요 의뢰인은 별건 없습니다. 이 의뢰인의 특이점은 만 30세 미만이면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을 단축해준다. 주식이나 도박, 뭐 코인 이런 사회성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 30세 미만이면은 24개월 단축된 변제기간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, 이렇게 단축시켜주는 이유가 뭐겠어요?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이 빚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젊은이들이 반성하고 고생 좀 한 다음에 사회에 복귀하는 시간을 좀 빨리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느냐, 그런 취지에서 30세 미만의 젊으신 분들한테는 변제기간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있고,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만 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회생법원 새로 생겼잖아요. 그 수원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거를 웬만하면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부산회생법원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지는 제가 별도로 안내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